안녕하십니까, 머니프리입니다. 4월 30일 금요일 매매 일지고요. 오늘은 4월 말일로 4월 결산 내용을 좀 포함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결산을 해보니까 매매 손익 기준으로 800만원 이상을 달성을 했고요. 제가 오늘 거래한 종목은 이건산업이라는 종목과 영원무역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건산업은 단기 트레이딩 어제 매수를 해서 오늘 매도를 했고요. 영원무역도 어제 매수 오늘 매도입니다. 먼저 지수부터 간단하게 보시면은 코스피 0.83% 하락을 하고 코스닥도 0.73% 비슷하게 하락을 했고요. 양 매수 주체 모두 매도로 수급은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지금 3일 연속 음봉,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4일 연속, 코스피 코스닥 모두 4일 연속 음봉이 나타나면서 이때 제가 이틀 음봉이 나왔을 때 좀 위협적인 음봉이 나왔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조정이 오고 있고요. 이렇게 긴 기간, 특히 코스닥을 보시면 긴 기간 동안 상승시켰던 것을 단 4거래 만에 쭉 내려왔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고 내려왔어요. 그만큼 저는 이것을 봤을 때 투매가 많이 일어났다. 투매가 많았다는 것은 이제 공포 심리가 조장이 돼서 더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코스피는 그것에 비해서 그렇게 투매가 일어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영상에서는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매력적으로 생각되는 포인트는 어디냐, 이 정도 포인트가 오면은 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121선까지 터치를 해준다, 그럼 조금 더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기업들의 실적이 저는 받쳐준다고, 앞으로 잘 나올 기업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조정이 온다면 저는 이제 매수의 기회로 살려볼 생각입니다. 일단 4월 결산 내용을 보면은 저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 이 기간 동안 820만원의 수익을 냈고요. 총 매도 금액은 1억 8,900만원, 그리고 매수는 1억 8,300만원으로 600만원 정도를 더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4월 초반 2주차 때까지만 해도 제가 산 종목들의 흐름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이번 달은 한 100만원에서 한 200만원 정도만, 좀 이전까지 제가 수익 냈던 것에 비해서 조금 목표를 낮게 잡았었는데 오히려 욕심을 버리고 더 안정적인 종목으로 이제 욕심을 좀 낮췄고요. 왜냐면은 증시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고, 제가 샀던 이제 증시 흐름세가 너무 가파른 데에 비해서 내가 산 종목 이제 가파른데 제가 대장주를 잘 잡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리스크가 적은 기업들 위주로, 소외주들, 한마디로 이걸 소외주라고 하는데 소외주 위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제가 매수했던 이런 종목들 중에서 큰 상승이 나와가지고 제가 역대급 지금까지 찍어보지 못한 월 단위 기준으로 금액을 수익을 냈고요. 일단 이거는 평가손익 기준으로 월별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10월 달에 마이너스 11% 찍은 이후로는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월 6%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 목표를 세운 이유는 이제 월 6% 수익으로 12개월을 유지를 하면은 이제 알파라는 금액이 있다고 했을 때 2.01 알파로, 그러니까 자산을 1년 만에 2배를 늘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월 6%의 수익을 목표로 잡았고, 그 목표를 좀 달성하기 위해서, 만약에 달성한다고 하면은 큰 욕심을 안 부리는 편이고요. 이렇게 좀 목표를 정하고 설정을 하고 하루하루 계속해서 리뷰해 가면서 주 단위로, 일 단위로 리뷰해 가니까 저 스스로를 조금 더 마인드셋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 거래한 종목은 4월 30일 거래한 종목은 이건산업이라는 이제 목재 관련된 업체, 그리고 YG1이라는 저희석공구, 이건 매수했고, 셀트리온은 정찰병 보냈고요. 영원무역은 이제 섬유 OEM 하는 업체인데, 의류 이제 신발 OEM 하는 업체인데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매수를 했고, 오늘 정말 약하게 매도했습니다. 워낙 증시가 좋지 않아가지고 빨리 매도했고요.
근데 조금 아쉽게 더 그냥 홀딩했으면 어떨까 하고 지금 장 마감 이후로 지나고 나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건산업 같은 경우는 목재 선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목재 관련된 업체, 전 이 종목을 한 3년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어떠한 뉴스 때문에 움직이는 건지도 조금 캐치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현재 이제 수급 환경도 좀 괜찮았던 환경이고 목재 선물 가격이 뜨는 환경에서 한번 슈팅이 더 크게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어제 매수를 해놓고 오늘 슈팅이 올 때 팔았습니다. 먼저 이건산업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종이 목재로 카테고리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냐, 이거는 정말 간단하게 볼 수 있거든요. 저도 이거를 그냥 꼭 읽어보는 편인데, 합판 마루 사업하고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고 목재 무역 사업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기업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 중에서 이제 조림 사업도 하고 있다. 바이든이 이제 친환경 정책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목재 관련 산업 이런 것은 좀 수혜받을 수 있겠다는 시나리오가 좀 그려지는 면도 분명히 작용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더라도 이런 것을 우리나라 증시는 특히 이런 것을 좀 테마로 엮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쪽으로도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도 좀 몇 개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테마성이 좀 다분히 있는 종목이다. 그런데 하지만 제가 이 종목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것을 보고 좀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제 기준에서는 일단 맞지 않는 이유는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자산도 보시면은 자본이 1,800억에서 지금 1,725억까지 쪼그라들었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기업이 점점 영업이익도 쪼그라들고 자본도 쪼그라드는 거기 때문에 이 기업 자체에 대한 밸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기업 밸류가 지금 3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데 이 기업이 절대 매력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이거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저는 비상승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2021년 영업이익이 100억으로 회복 또는 200억으로 회복된다고 하면 이 주가가 더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런 정보는 이게 절대 대형주도 아니고 이제 중소형주도 아니기 때문에 완전 소형주거든요. 1,500억 시가총액.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투자하는 것은 좀 많이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 그런 종목 찾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 종목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굳이 찾아보자고 하면은 부채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뭐 상폐될 것 같지는 않다.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영원무역이라는 종목인데, 이 기업은 OEM 하는 업체예요. 섬유. 보니까 어떤 것들을 하냐, 노스페이스, 룰루레몬은 요가복으로 좀 유명하다고 하는데 저는 노페 정도만 알고요. 룰루레몬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 기업을 보니까 실적이 너무 좋은 거예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액 꾸준히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했고, 순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뭐 안 좋아진 지표가 하나도 없거든요. 자본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2021년에는 더 좋은 게 또 작년보다 더 늘어나고, 순이익도 더 늘어나고, 부채 비율을 50% 아래까지 낮췄고, 이 기업은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렇게 주가가 지금 좀 횡보를 하다가 지금 이 상단을 꺾어서 여기 뚫어졌거든요. 지금 이 뚫어준 시점에 제가 매도를 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저는 이 기업이 한 5만원에서 6만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공격적으로 목표를 잡는다고 하면은 7만원까지 터치를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덜어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제가 덜어냈던 이유는 일단 증시 이제 지수 자체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잘 없잖아요. 그래서 굳이 도박을 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조금의 수익을 냈지만 이거 사실 수수료는 그렇게 크지도 않거든요. 그냥 본전 치기 정도 했다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이 가격가 조금 떨어진다고 하면 다시 재매수해서 한 5만원 내지 6만원, 흐름이 더 좋다고 하면 더 끌고 갈 생각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안 좋은 것은 그동안 계속해서 환율이 하락을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기 정말 좋은 환경이었는데 잠깐 상승해서 끝났어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인도 코로나 확산이라던가 지금 유럽이
마이너스 성장세로 경기 전망치가 좀 그렇게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기업의 실적이 확인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유동성 장세는 끝이 났고요. 실적 장세로 돌아섰는데 이 실적 장세는 선별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지금 강한 것들이 조선주, 그동안 가장 강했던 것들이 이제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이런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실적이 받쳐줬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 증시가 많이 올라왔고 계속해서 좀 덜 빠지고 쭉 올라간 종목들은 이렇게 실적이 확인되는 종목이고, 지금까지 다 올라왔지만 이게 지지부진하다가 이게 꺾이는 종목들은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찾기 위해서는 꼭 앞으로의 시나리오,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실적들이 잘 나올 수 있는 종목들, 한두 보고서 보는 것들이 아니라 보고서도 보고 뉴스도 보고 자기 스스로 시나리오를 써가면서 이제 팩트를 보고, 보고서에는 이제 의견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팩트만 자기가 발제를 한 다음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가져와서 자기 스스로 분석을 해야지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스로의 이제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연습을 통해서 자기 생각이, 자기만의 분석이 틀릴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틀린다고 하더라도 다음에는 자기가 스스로 한 이제 분석을 가지고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혹시나 실패를 하더라도 이 실패를 다시 한번 수정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거니까, 이 분석하는 것 그리고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성공할 때까지 계속해서 도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너무 큰 금액을 해서 실패를 하면은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이 분석에 자신이 있을 때까지는 적은 금액으로 충분히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 오늘은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 4월 결산으로 800만 원 이상 큰 수익을 내면서 제가 얻은 교훈은, 욕심을 적게 부릴 때 오히려 더 큰 수익이 따라온다는 것을 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4월 보냈으니 다음 분기도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